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온다. 그냥 뭐 제가 설명을 하면 되니까. 지금 편의점에 이제 곰표 맥주 다들 드셔보셨어요? 난 먹어봤다. 곰표 밀맥주. 네, 드셔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곰표 밀맥주를 만드는 회사는 대한제분이 아니라 세븐브로이라는 중소기업이에요. 네, 세븐브로이라고 여의도의 수제 맥주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많이 성장하고 투자도 받았는데, 근데 브랜드는 누구 거예요? 대한제분 거예요. 곰표라고 하는 게 대한제분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에요. 그런데 대한제분이랑 세븐브로이랑, 그러니까 세븐브로이에서 그 밀맥주를 만들어요. 수제 맥주로. 근데 아까 첫 장면이 그 맥주를 1,500톤을 그냥 하수구에다 버리는 장면이었어.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세븐브로이에서 이 맥주를 만들긴 했는데 상표를 곰표를 쓰는 라이센스 계약을 했어. 그래서 잘 팔렸어. 전국적으로 6천만 캔이 팔렸어. 그런데 이 상표 라이센스 계약이 끝난 거야. 4년 동안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분 쪽에서 다른 생산 회사랑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정작 이 맥주를 만든 회사는 어디예요? 세븐브로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나겠어? 세븐브로이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저께 이 분쟁이 시작됐어. 그래서 뒤에 이제 성분표 뭐 이런 거 막 아까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우리의 레시피가 도용당했다 라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세븐브로이 관련해서 특허를 검색을 했는데 세븐브로이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는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식회사 세찬이라고 하는 농업법인이랑 공동으로 이제 출원한 특허가 한 건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건 맥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늘즙 관련된 거고.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세븐브로이가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곰표 밀맥주는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상표는 대한제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맛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븐브로이가 이제 좀 이렇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어저께 급하게 이렇게 추가를 한 거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게 볼 포인트가 뭐냐면, 대한제분이 갖고 있는 상표가 435건이라는 거예요. 대한제분의 그 곰표 상표가 435개예요. 대한제분이 밀가루 회사예요? 밀가루 회사예요. 밀가루 회사인데 대한제분은 상표 라이센스 회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라이센스 회사이기도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흰색 파카, 오리털 파카인데 여기 곰표 써있고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분이 곰표라는 걸 이용해서 디자인권을 등록받고 그 오리털 파카를 라이센스를 그 오리털 파카 제조회사한테 주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물건을 만들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어저께 급하게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나 이거 봤다.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흑백 요리사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비영어권 컨텐츠 중에 1위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흑백 요리사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흑백 요리사의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백종원이? 아니 여기 안성재도 나오는데.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표권을 여기 보면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단순히 다른 뭐 KBS, SBS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뭐 드라마, 예능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여기는 방송을 기획하고 아예 그냥 그 제작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거의 이제 방송국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방송국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상표 출원이다. 예전에 대장금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MBC에서 대장금이 엄청 인기가 많았죠. 시청률이 막 48% 넘고 막 그랬죠. 근데 대장금이 음식을 주제로 한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이영애 씨가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대장금이라는 말을 자기 식당에 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식당에다가 대장금이라는 거를 이제 한글이나 한자로 쓴 식당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MBC가 그때 대장금을 상표 출원을 안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권리 회복을 나중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방송국들이 이 음식 관련된 상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은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최근에 출원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특허. 첫 번째 특허. 그래서 특허는 기술에 관한 거예요. 기술에 관한 거. 그리고 고도화해야 돼. 좀 수준이 높아야 돼. 뭐 반도체 제조 장비나 뭐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음식 분야에서도 특허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굉장히 많이 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백종원 씨가 낸 특허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특허, 음식 특허는 주로 보면은 음식 소스 조리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음식이나 소스가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나 화학물질 이런 거는 우리 저기 판교에 있는 삼양사에서 이 조미료 같은 거를 갖다가 출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장비나 설비 이런 것들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음식 만드는 설비, 국수 뽑는 기계 뭐 이런 거 이제 저희 출원이 있는데 국수를 뽑는 기계 아니면 뭐 삶는 기계 이런 것들은 특허를 낼 수 있다. 근데 기존의 것보다 좀 뛰어나야 돼. 그래서 그거 좀 특허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허 획득하는 게. 자, 그리고 발효 방법 뭐 이런 것도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 쪽에서 특허를 많이 냅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효하고 뭐 며칠 동안 숙성시키고 물 몇 %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특허가 돼요. 대부분은 그냥 이거 뭐 그냥 뭐 이거 종이컵 한 스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하시는데 그 레시피가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용신안은 특허랑 똑같은데 좀 난이도가 낮은 거, 좀 쉬운 거, 좀 작은 발명 이런 것들이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실용신안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저기 광주시에, 경기도 광주시에 가다 보면은 43번 국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장수돌 침대 있잖아요. 그 빨간 거. 그 장수돌 침대 회장님이 맨날 광고에서 별이 5개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 돌 침대가 특허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주 뭐 최첨단은 아니거든. 근데 거기가 그 침대 부분을 실용신안으로 많이 등록을 받았었어. 그래서 경쟁사들이 많이 못 나왔어. 지금도 뭐 그래봐야 뭐 흑침대 이런 게 좀 나오지 돌침대 쪽은 뭐 장수돌침대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작은 발명 이런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가능하다. 근데 실용신안은 이런 발효 방법, 뭐 화학물질, 조리 방법 이런 건 안 돼요. 실용신안은 무조건 기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누 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리기구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디자인권이에요. 오늘 디자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을 권리화할 수 있어. 요 모양으로 생긴 거 나만 쓸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따가 많이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권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애플이랑 삼성이랑 특허 소송 붙은 얘기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애플 삼성 소송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애플이 판정승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자인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권이 점점 중요해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잠깐 넘어갔지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다음에 실용신화는 조금 약한 거니까 1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그리고 디자인권이 원래는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는데 애플 삼성 소송에서 보니까 이게 기술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 한 번에 또 점프하려면은 이게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디자인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디자인이 출원일 후 20년으로 늘어났어. 원래는 등록일 후 15년이었는데 근데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늘어났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 모양 중에 특이한 거 있잖아요. 그거 디자인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포장 용기 중에 특이한 거 이거 받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상표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상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의 이름, 가게 이름, 메뉴 이름 뭐 이런 거 뒤에 이제 사례 금방 나오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상표는요 등록받고 10년인데 상표는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가 리바이스 청바지. 그러니까 옛날에 1800년대에 그 금광 골드러시 시절에 캘리포니아로 막 금 캐러 갔잖아요. 미국 애들이. 근데 그때 청바지 팔던 분이 리바이스 상표를 출원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상표는 그냥 영구 무한히 계속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던 세 가지랑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런데 이 상표는 보통 명칭은 상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명사도 상표를 받을 수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 애플이라고 하면은 못 받아요. 왜냐면 사과를 애플이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정 상품과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상표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이론적인 강의를 하자면은 뭐 한 24시간도 모자라는데 상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아요. 자, 백종원 씨 얘기를 좀 할게요. 요게 이제 대패 삼겹살을 백종원 씨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제 기사예요.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삼겹살을 사서 이제 그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파절임 그거 만드는 거기에다가 쫙 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제 대패 삼겹살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특허를 냈다라고 돼 있는데 엄밀하게는 이 기자분이 잘 모르고 쓰신 거예요. 대패 삼겹살은 특허가 없어요. 이거는 삼겹살을 얇게 자르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고도하지는 않았을 거라서 어떤 이제 커팅 장비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긴 하지만 그런데 상표를 엄청나게 이제 내놨던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대패 삼겹살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유지가 돼 있습니다. 대패 삼겹살이라는 말을 백종원 씨가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5건이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 출원인 백종원, 최종 권리자 더본코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음식점에서 대패 삼겹살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백종원 씨가 경고장 보내면 그러면 그 메뉴판에서 대패 삼겹살에다가 이제 대패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돼. 이 단어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삼겹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백종원 씨가 이걸 그냥 이렇게 쓰세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억울하면 일찍 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언제냐면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상표 출원을 했고 98년도에는 대패 삼겹살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8년도 기준으로는 대패 삼겹살이 특허청 심사관이 봤을 때는 그 상표 등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를 통해서 권리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네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참 비즈니스 감각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흑백 요리사도 보니까 어떤 절대 미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더본코리아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본코리아가 갖고 있는 상표가 227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표 하나하나가 얼마일까요? 아까 보셨던 대패 삼겹살 그 상표권 하나가 얼마일까요? 그걸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주실 거예요? 이 대패 삼겹살이라는 상표를 내가 사면 그러면은 전국에 대패 삼겹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대패 삼겹살을 얼마를 주고 사실 거예요? 쉽지 않죠.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근데 그게 바로 상표권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패 삼겹살을 내 걸로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못해도 한 50억, 60억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물론 백종원 씨가 그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정도로 더본코리아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이 상표권은 더본코리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런 상표들이 다 모여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비즈니스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찍 눈을 뜬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상표 낸 것들을 보면은 백라면, 마라백, 포도버블, 백대장 마라탕,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출원하는 거야. 생각나는 거 다 출원. 그래서 이 포도버블은 보면은 아직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영동 포도버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캔 음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주스를 실제로 백종원 씨가 만들어서 병입하지는 않겠죠. 요 포도 주스를 만든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거지. 라이센스 주고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거죠. 매출의 5%일 수도 있고 매출의 10%일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만들어서 팔아서 남는 영업이익이 10%가 되면 그거는 좋은 사업인데, 근데 직접 만들지도 않고도 만드는 건 저 사람이 만드는데 내가 저 사람 매출의 1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럼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죠. 내가 막 재고 관리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상표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백라면 이렇게 돼 있고 포도버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상표권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전체 227개가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길에서 많이 보는 백다방은 매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상표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음식 메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업, 음식점 영업업,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업이거든요. 이런 쪽에 중요한 것만 좀 내놓고, 이거 뭔가 잘 된다. 그리고 우리가 빵도 만들어서 팔자. 그러면은 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출원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다 보니까 주먹밥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면 주먹밥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 백다방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로고 추가도 하고, 그 다음에 류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커피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빵,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도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상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면 돼요. 상표권을 더 강하게 만들면 돼요. 자, 여기서 디자인 출원도 했어요. 그래서 더본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디자인권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음식용 그릇,
자, 요렇게 생겼어. 이게 뭔가 국그릇 같이 생겼는데 뭔가 이게 뭐가 손잡이가 넙대대하게 생겼네요. 근데 요거는 특허를 받기는 좀 아이디어는 좋은데 특허를 받기에는 고도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으로 보호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소멸됐어요. 이게 날짜가 지나면 예전에 냈던 거기 때문에 2005년도에 냈던 디자인은 1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다용도 용기라고 하는 요게 있는데 주판 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소멸은 됐지만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권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뭐 상추 같은 게 이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출원서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한 야채를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져 사용되며 야채 외에도 회, 고기류 등 다양한 음식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등록 디자인인데 얘가 백종원 쌈밥집 요거 이제 그 논현동 가면 있죠. 그리고 백종원 쌈밥집 여기저기 있죠. 근데 백종원 쌈밥집에 가면은 요거 보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야채를 선택할지 소비자 입장에서 발명을 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채반이라고 하죠. 야채가 놓여져 있는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그런 쟁반에다가 야채를 이렇게 하는데 백종원 씨는 고민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고 소비자들이 채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할까? 그냥 쌈밥집인데 쌈밥집에서 중요한 건 물론 고기도 중요하지만 쌈을 할 수 있는 쌈 채소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인권을 받아서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에서만 요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소멸됐잖아요. 쓰셔도 됩니다. 요거 쌈밥집 쪽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돼요.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특허. 백종원 씨가 이제 낸 특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만두 제조 장치에 관한 거예요. 만두 제조 장치.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거를 다 백종원 씨가 다 하나하나 나사까지 다 이제 막 설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백종원 씨가 만두를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특허를 냈다. 2010년도에 이 특허를 냈다. 자, 근데 보면은 백종원 씨의 그때 당시에 주소가 나와 있어. 모든 특허 문서에는 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가 나와 있어. 이거는 특허의 역사랑 관련이 돼 있어. 예전에 영국에서 특허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거 왜 만들었냐면 우리 그 프랑스 애들한테 국력이 딸리는데 좋은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강제로 공개하게 하자 막 그랬는데 누가 공개해요? 내가 요 차이점 때문에 돈 벌고 있는데 누가 공개해? 그래서 영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리워드 시스템을 만들자.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면 그 사람만 2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자. 이게 특허 제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특허 제도를 만들고 나서 70년 뒤에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그냥 특허 딱 냈다고 해가지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허 문서에 제임스 와트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이제 담겨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영국의 광산업자인 매튜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특허청에 가서 특허증을 막 뒤져보면서 자기네 광산에서 그 꾸정물 퍼올리는 걸 자동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특허증을 찾아보다가 제임스 와트를 찾아서 이 사람 주소랑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나서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임스 와트랑 매튜 볼튼이 회사를 같이 만든 거야. 매튜 볼튼은 돈을 내고 제임스 와트는 특허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증기기관이 고도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 주소가 여기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찾아가라, 가서 제안해봐라, 뭐 이런 역사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특허 문서에 담겨 있는 특허 청구항이에요. 그래서 청구항을 보면 지금 보면 알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뭐 설명드린다고 해서 이게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통을 드리는 거라,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요거는 이제 변리사들이 이런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막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왔다. 그러면은 잘 듣고 그거를 글로 설명을 하는 작업들을 변리사들이 해요. 자, 레시피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백종원 씨가 이제 그 레시피 관련된 특허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대중적인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막 혁신적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피 쪽에 많이 이렇게 그 백종원 씨가 시도를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최근에 이 레시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 떡볶이 관련된 것도 지금 조리법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사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탕후루 같은 경우에도 막 비법을 도용당했다 막 이러면서 기사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백종원 씨랑 관련됐던, 뭐 백종원 씨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에서 멘토링을 했던 회사 중에, 회사라기보다는 음식점 사장님 중에 이제 덮밥이 아니라 덮죽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 덮죽을 이제 그 다른 회사에서 상표 출원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덮죽 아이디어를 낸 음식점 사장님은 이제 억울하고 막 그러고,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상표 낸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상표를 취하하면서 일이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되게 웃긴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에 강창건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금바리 명인이에요. 다금바리 회 명인인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어. 2006년도에 다금바리 회 뜨는 방법에 관해서 특허를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금바리 회를 못 떠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등록까지 다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출원하고 2006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특허에서는 이 발명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를 잘 작성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변리사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리사를 만났는데 지금 등록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등록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변리사가 오히려 좋은 변리사일 수 있어. 등록 받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는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금바리 등록 특허인데, 이거 한번 이제 보면은 다금바리를 기절시키는 단계가 1단계야. 뇌사시키는 단계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피를 제거하는 단계야.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그 개복을 해가지고 내장 분리하는 게 3단계. 그 다음에 몸통살을 분리하고 여기 4단계, 껍질 분리하는 게 5단계, 볼살 분리하는 게 6단계, 날개살 분리하는 게 7단계, 입술살 분리하는 게 8단계, 혓바닥 분리하는 게 9단계. 아주 이렇게 13단계로 돼 있어요. 13단계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횟집을 운영을 하신다면 이 특허를 회피할 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혓바닥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금바리 그 혓바닥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여기 이제 9번 단계를 여러분들이 실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금바리 회 뜨는 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요 발명은 이 전체 단계, 요게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전체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엔드 조건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단계를 그대로 했다.
근데 집에서 했다? 그러면 그건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니까 집에서 요거 똑같이 하셔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다금바리 회 뜰 때 열세 단계 따라서 하셔도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그대로 똑같이 했다. 그러면은 우리 강창건 씨가 특허 침해입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특허도 굉장히 오래된 특허고 2003년도에 출원이 된 특허이기 때문에 이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특허는 20년. 특허 20년. 그래서 이 특허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는데 너무 복잡해. 다금바리.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 특허는 굉장한 특허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굉장한 특허 마케팅 효과가 있어. 권리적으로는 막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나 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권리적으로는 엄청 세고 그러지는 않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좀 나와요. 그런데 음식 특허는 대부분 특허 권리적으로는 세진 않지만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신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 특허 받았대. 무슨 특허를 받았지? 이러면서 그 음식점에서 드시는 분들이 이게 화제가 되는 거지.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고 특허권이 있고 상표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프랜차이즈 합시다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좋은데 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이센스비를 내셔야 됩니다. 협상의 카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식 특허는 그런 그 중요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록까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당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원조 인증을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맨날 이제 원조 원조 냉면 원조 맨날 붙어 있는데 명확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음식은 내가 최초야. 라고 특허청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규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 방법 또는 요런 재료 구성으로 만든 어떤 음식은 당신이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신규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 용어인데. 자, 그래서 제가 특허받은 계란말이를 제가 쓴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이원석이라고 부산에 특허받은 계란말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방송에서도 되게 유명한데 그 네이버에서 특허받은 계란말이 한번 쳐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계란말이 한번 나중에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2012년도에 저한테 형님 저랑 훈련소에서 만났어요. 훈련소에서 이 친구가 소대장이었고 저는 이제 병역특례 출신이어가지고 한 2주 훈련 받는 거였는데 4주였지. 4주 훈련 받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굉장히 그때 훈련소에서 친해진 친구인데 부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소대장 끝나고 제대하고 이제 부산 가가지고 음식점을 차렸는데 형님 제가 계란말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특허 될까요? 하면서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야 레시피 보내봐 해서 이 친구가 레시피를 보내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육류를 한 변이 2mm 내지 10mm가 되도록 절단하는 단계. 보기만 해도 막 힘들죠. 변리사들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이 친구가 그냥 편하게 줬어. 편하게 줬는데 제가 요거를 좀 더 가공해서 도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절단하는 단계, 그 다음에 소스를 넣어서 10시간 내지 20시간 동안 숙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조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계란 패드를 생성하는, 계란 패드는 그냥 그 계란 까는 거예요. 계란말이에서. 그 다음에 조리된 육류를 고르게 도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 말아서 계란말이를 만드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특허 도면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특허 청광을 써서 등록을 받게 해준 거죠. 그래서 원석이한테 야 이제 등록증 나왔다. 이 등록증을 사람 키만하게 현수막으로 뽑아서 너네 그 실내 포장마차에다 걸어놔. 딱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원석이가 그 특허증을 딱
현수막을 이제 사람 키만하게 하고 그 옆에다가 또 현수막을 하나 뽑아서 특허 받은 계란말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석이가 저기 서면, 저 부산 서면에 이제 골치기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이 계란말이가 13,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계란말이 막 서비스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을 잘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 무슨 계란말이가 특허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 그러면은 집에서 계란말이 못 만드는 거야? 이게 반드시 들어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요거에 의해서 맛이 결정돼. 그래서 이제 잘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석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포장마차 골치기가 막 6호점까지 생기고 막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막 마세라티도 막 한 대 뽑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 혼자 산다의 이시연과 그 세 명의 부산 친구 거기 있어요. 이시연과 부산 얼간이 거기에서 이제 원석이가 그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걸로도 또 유명해졌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골치기 술 먹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다음날. 그래서 골친다 이거예요. 이게 상표 출원도 제가 해주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형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 같이 일하던 주방장이 다른 그 음식점으로 스카우트 됐대.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형님 거기서 계란말이 대왕 쌈무 계란말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 그 주방장이 스카우트된 그 음식점 주소 알려줘. 그래가지고 경고장을 보냈죠. 그래서 그 주방장이 더 이상 그걸 못 만들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 특허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또 성남, 저는 성남에 93년부터 살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저 성남 되게 저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사는 것보다 저는 여기 되게 좋아해서. 순회동 그 집 아시죠? 순회역에 있는 거. 서현에도 있죠. 그 집이 이제 메밀국수로 유명한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막 붙여놨어. 특허증을 그 벽 4개에다가 다 붙여놨어. 순회동 그 집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보면은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출원해가지고 메밀국수용 장 및 그 제조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소멸 딱지가 있죠? 소멸 딱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는 소멸이 됐어요. 지금 소멸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서 만들어도 돼요. 원래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게 아까 영국 얘기했지만 특허 제도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좀 하자. 그래서 사회 발전이 되려면 서로의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서에 담아서 공개를 하자. 공개를 시키자. 였는데 아무도 공개 안 하니까 독점적인 사업권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요게 나중에 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독점 기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허가 이제 그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 집 사장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강의에서 다뤘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멸치 0.5에서 1.5 중량 퍼센트, 다시마 0.5에서 중량 퍼센트를 넣고 우려내는 단계, 육수 만드는 단계죠. 자,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 제거하고 나서 생강, 뭐 팥뿌리, 뭐 진피, 오미자 이런 거 넣고 일정 시간 더 끓여서 국물을 우려내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떠 있는 거 건더기 좀 건져내고, 그다음에 증발에 의해서 손실된 물을 보충한 후 뭐 실크 프로비포인, 뭐 아미노산 어쩌고를 첨가해서 장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메밀국수용 장 제조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품을 제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실크 피브로인, 아미노산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조미료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소멸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등록 권리자가 김찬호 사장님인 거죠. 그러니까 김찬호 사장님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꾸준히 이제 돈을 내왔다. 예, 그러다가 존속 기간이 끝나서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유명하죠. 이삭 토스트가 지금 90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주부께서 창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서 부분을. 근데 김학영 씨가 소스 특허로 토스트 업계를 평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토스트 에그드랍이나 이런데 이제 다른 토스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삭 토스트는 여기 보면은 소스 특허 제 몇 호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항상 간판에. 지금은 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아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2월 29일이면 요 특허가 끝납니다. 특허는 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도에 출원했고 소스 및 그 제조 방법인데 요게 청구항이에요.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이에요. 이 청구항에는 발명이 써 있는 거예요. 발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써 있는 겁니다. 이 청구항에 막 특허의 효과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레시피,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 또는 이 음식의 구성, 그러니까 뭐를 몇 퍼센트 넣고 뭐를 몇 퍼센트 넣고 뭐를 몇 퍼센트 넣고 뭐 이렇게 구성된다, 이런 게 청구항에 담겨서 등록이 되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소스 특허고, 요게 아마 여기 이제 키위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키위가 이제 이삭 토스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자, 그래서 특허 등록 받으면 해당 음식을 가장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인받을 수 있다. 원조. 그리고 특허 출원 확인증으로 출원과 동시에 음식 특허를 홍보할 수 있다. 지금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자, 그리고 특허 공개 공고. 그러니까 특허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공개가 돼요. 그래서 특허 공개 공고를 통해서 출원일 후 1년 6개월 만에 전 세계에 공개시킬 수 있다. 누가 그거 보고 연락 올 수 있다. 그리고 특허받은 음식이라는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시 라이센싱 과정에서 음식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권 주장할 수 있다. 라이센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5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성물 특허인데 요거 강력합니다. 조성물 특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여명 808이에요. 그래서 남종현 회장님이 이 숙취 해소제를 발명을 하셨는데, 숙취 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1997년도에 출원했기 때문에 이미 핵심적인 거는 만료가 됐어요. 핵심적인 건 만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도 광고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최주봉 씨하고 막 이렇게 막 따봉하고 있고, 광고, 케이블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이 여명 808에 관한 특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청구항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허에선 청구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거와 달리 매우 심플해, 매우 간단해. 청구항 1항 보면은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가목 추출물로 구성된 숙취 해소용 천연차, 끝, 한 줄. 자, 그러면은 오리나무랑 마가목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숙취 해소제는 여명 808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 남종현 회장님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때 3,000번 술을 먹었대. 3,000번 먹고 숙취 해소제 먹고 3,000번 먹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몸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센세이션했고, 이런 건 동의보감에도 안 써 있었대요. 그래서 등록이 잘 됐고, 이제 경쟁사들은 컨디션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게 껍질에서 나오는 키토산, 그 다음에 콩나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황, 카레에 쓰이는 강황,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여명 808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만 드시더라고. 근데 오리나무, 그 다음에 마가목, 이런 이제 나무에서 나온 재료로 숙취해소제를 만든 거죠. 자,
자, 이제 디자인권 얘기를 할 건데 저희 고객사 사례예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미나미라고 하는 화과자 브랜드를 하셨던 분이 2013년도에 저를 찾아와서 요런 화과자를 만들었는데 디자인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 명인인가 명장 그 받아야 된대.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디자인 등록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감 모양으로 생겼죠. 요겁니다. 그 대신에 디자인 출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색깔을 빼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다른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막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 있으니까 디자인 출원할 때는 흑백으로 하는 게 좀 좋긴 한데 컬러로 해도 되긴 합니다. 자, 좀 하여튼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충남도지사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했는데 디자인권 확보는 되게 중요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관해서 디자인 출원 되게 많이 합니다. 음식 모양 그 자체도 가능해요. 디자인권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리고 포장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포장지 디자인 출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다, 쇠고기 다시다 하고 아이스크림 포장지, 브라보콘, 브라보바 이런 거. 자, 그리고 짱구 과자 있죠? 짱구도 디자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2010년도에 디자인 출원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짱구 과자도 디자인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그 음식도 디자인이 등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오늘부터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음식 제조, 식품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짱구도 디자인권이 있대. 이런 식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관해서 어떤 디자인권들이 돼 있냐? 그러니까 2,000건이 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 조리기구나 보관 용기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게 돼 있고 베스킨라빈스가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이 조각 케이크들 하나하나마다 그 외국계 회사니까 막 돈을 뿌리는 거야. 이게 씨를 뿌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떡에 관한 겁니다. 떡 쪽에 하시는 분들이 또 디자인 출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떡에 관해서 이제 디자인 출원, 떡 케이크 이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요런 떡들 있잖아요. 요런 떡들이 보면은 되게 그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들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를 해놓으시면 다른 데서 카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행복 찹쌀떡 이런 것들 막 선물 받고 그러는데 떡 하나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맛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떡도 이렇게 디자인 출원이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소떡 서떡 그거 좀 바꿔가지고 낸 것들도 등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용신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권도 반드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리기구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쓰는 에디슨 젓가락 있잖아요. 에디슨 젓가락을 쓰면 손가락 그 잡을 수 있는 그 밴드가 돼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젓가락질 집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되는데 그것도 이제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해놓는 게 좋다. 뭔가 조리기구 아이디어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특허가 어려울 때는 디자인권을 확보하자. 자, 교촌치킨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어민용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로봇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걸 하면서 이게 치킨 튀길 때 이제 그 약간 미세 분진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몸에 좀 좋지 않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털 때, 튀기고 나서 이제 치킨을 털 때. 그래서 교촌치킨이 여기가 이제 상장사기도 하고 이 회사가 다른 그 로봇 스타트업인 뉴로메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치킨 튀기는 기계를 지금 이제 같이 공동 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 출원해가지고 지금 심사 받는 중이기도 하고 요거는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소스용 붓이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등록을 받았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짧게 영상이 안 나오네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가? 요거는 제가 자료에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청구항에 이렇게 써있다. 근데 아주 뭐 그 강력한 특허는 아니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요렇다라는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을 이제 한번 미팅을 했는데 상담했는데 그분은 원래 프로그래머셨어요. 개발자였어가지고 그분은 이 뉴로메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로봇 회사랑 협업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자기가 튜닝을 막 하면서 이제 특허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의 장표가 있는데 이제 상표. 아까 전에 덥죽 사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이제 막 되게 눈물 흘리고 그러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TV 나온 지 3년 만에 이제 본인의 이 덥죽 상표를 받아가지고 잘 등록을 받았고요.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자격에 나와서 이제 꼬꼬면이라고 하는 하얀색 국물에 이제 그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이거 상품화하자 해가지고 꼬꼬면을 출시를 했는데 대박이 났죠. 근데 방송 나오자마자 그 노원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 꼬꼬면 좋다 그러면서 꼬꼬면 세 글자를 상표 출원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특허청에서 막 특허청 입장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경규 씨가 이미 방송 때 꼬꼬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방송 촬영하고 바로 상표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경규 씨한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노원에 계신 분이 그러다가 상표를 취하했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그냥 취하를 한 건지 아니면은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가서 협상을 한 건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취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야쿠르트 아니다 팔도구나. 팔도에서 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받은 계란말이 이 친구도 이제 골치기라고 하는 세 글자를 상표 등록 받아가지고 잘 했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워낙 유명한 친구라서 부산에 또 요식업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또 이 친구한테 야 내가 투자할게 뭐 상표를 넘겨라 뭐 이런 제안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상표가 출원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상표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표를 잘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하면 특허 상표 디자인 잘 모르면 뺏깁니다. 빼앗겨요. 그리고 레시피도 특허 가능하고 음식 특허는 마케팅 효과가 강력하다. 그 다음에 상표는 무조건 선점하세요. 그 비용 얼마 안 듭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권은 상당히 쏠쏠하다. 그래서 디자인권을 확보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수고해주신 엄정원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학연관 네트워크 포럼 개최 정보는 저희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대한 기업 임직원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설문지는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대강당 입구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고령친화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인증평가팀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